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수익을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주도주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테마주들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월요일장 반짝 상승을 제외하고 화수목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일천하라는 말이 사실로 다가왔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한정도의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선정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허기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번 주가 월요일을 기점으로 반전 없는 드라마를 또 써줬습니다. 이번 주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다음 주장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할 거고 내 종목도 이제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많은 기대에 부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뚜껑을 따보니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 금지라는 게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요, 올라갈 종목, 올라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요, 10% 상승할 게 20%, 30%, 그리고 30% 상승할 종목은 50% 이렇게 상승폭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재료가 없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승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이 없는 이런 그냥 땅바닥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축축하고 냄새만 날 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를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AI 테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삼성 SDS에서 내년 1월까지 글로벌 AI 출시 계획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셀트리온 합병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꿈틀꿈틀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게임 관련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G스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게임 관련주의 모멘텀들, 그리고 2024년에 신작 모멘텀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제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저점마저 깨주면서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번이 4번째고요. 그리고 이번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딱히 없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만 잘 선정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목표가를 더 높여서 잡을 수도 있고 수익률도 훨씬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이번 장이 내가 너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주식 역사상 많이 없는 기회, 오히려 내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장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바뀔 거니까요. 오늘 종목이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혹은 손절해야 될까, 이 종목은 재료가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 다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바로 또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하게 살기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15분 꼭 지켜주시고 그 뒤에 윤지 앵커님 나오시는 코너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금요일 밤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라면서 제철음식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 AI입니다. 2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있으십니다. 약수익이라도 괜찮은데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음 AI가요. 오늘 종가는 28,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또 AI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고요. 자, 이런 적자를 기록하는데 주가가 사실 올라간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실 올라간 폭만큼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나 재료 때문에 한번 올라가지만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AI 업황 자체는 좋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 AI는 실적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종목마다 특성이란 게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생성형 AI, 마음 AI, GPT 12종을 출시한다는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AI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나 삼성 SDS에서 출시 계획, 글로벌 AI 출시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요. 추세선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고요. 한 33,000원 부근까지는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소통창에다가 종목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요. 감사하게 살기님께서 보내주신 넥슨게임즈와 호호부는 튜브님께서 보내주신 넷마블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게 확실히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웅 멘토님과 함께한 시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종목을 보시는 눈이 기웅 멘토님이랑 되게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시작에서도 게임주와 AI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슨 게임즈입니다. 21,4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네, 먼저 넥슨 게임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희비가 좀 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가 아무래도 G스타도 남아있고,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상승할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주는 반면에, 넥슨 게임즈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살짝 이제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죠. 자, 아무래도 지금 이 희비가 갈리는 가장 큰 원인은요, 실적이라고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동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런 모습들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좀 이런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상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공매도 금지는요. 한번 재료가 나와서 불이 붙게 되면 정말 활활 타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수가 자체는 21,000원대여서 사실 지금 현재가에 대비해서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넥슨 게임즈가 주가가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4,800원 부근, 15,000원 부근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면 오히려 이 위기를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2024년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은 어쨌든 지금 실적이 조금 위축되기는 했으나 뭐 내년 1분기 실적을 예상했을 때는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15,0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추가 매수까지 하는 전략자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넷마블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넷마블이요, 4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 있으십니다. 이건 또 반대로 수익 중이신 종목이에요. 상승 추세 시작된 건가요?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게임주들이야 워낙에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매도 전략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지금 넷마블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적자폭을 계속해서 이제 줄여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 종목 자체는 주가를 좀 크게 보게 되면요. 14만 8천 원대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저가가 36,750원 부근에서 바닥권 잘 다져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입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 비중을 크게 가져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으로 챙겨 가시고요. 목표가를 정해드리게 되면 전고점 부근인 52,000원 부근, 53,000원 부근, 5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50% 덜어내시고 53,000원 부근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요. 제가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2차 목표가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한미반도체가 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상담 좀 도와주세요 해서 봤는데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종가는요, 얼마에 형성이 돼 있나요? 한미반도체 오늘 종가 66,3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들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한미반도체.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좋았죠. 사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방어도 잘 해줬다. 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황보다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상에 지금 매수한 위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업황 전망 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너무 올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가를 살펴보게 되면 1,550원이에요. 이게 67,9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600%에서 700%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눌림이 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가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때 따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죠. 한번 눌려줬을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고점에서 사실 때는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사는 건 거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내가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좀 저평가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비싼 가격에 파는 이런 계획적인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하고 뉴스에서 나오고 호재가 계속 잇따르니까 그냥 올라가는 데 따라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대 비중이 20% 정도잖아요.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10%, 50%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20%나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요. 수익이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지금 매수가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도 수익을 보시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하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GKL입니다. 1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 있으십니다. 중국 유커 관련주들 또 많이들 들려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저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GKL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이런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GKL이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결국에는 2024년에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런 이슈들,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유커 관광객이 지금 초창기 때 들어왔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점점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카지노 관련주는 이 중국 유커들이 와서 돈을 얼만큼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저점 부근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주고 있습니다만 14,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실적도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에서 턴 어라운드 이런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홀딩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고 오히려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짜주셨습니다.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4만 원에 매수하셨고 18%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3450원에 형성돼 있어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나솔루션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손실폭이 좀 크시네요. 네, 손실폭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69,000원대에서 지금 26,500원까지 내려와줬다는 말이죠.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느냐, 잡아주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종목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을 지금 살펴주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어요. 이 종목 그래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나쁘지는 네.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을 다져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선 부근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쌍바닥이라든지 쓰리바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바닥을 깨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지지선 부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담 코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톡방에 제 것만 좀 건너뛰고 가네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 이 종목이 아마 상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내용
내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그러면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에 월요일장 빼고는 쭉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시장을 견고하게 지켜줬던 게 뭐였나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요.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주에는 좀 어디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뭐 발언도 있었죠. 뭐 긴축이 나오면 뭐 굉장히 뭐 자기는 할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다시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원달러가 또 다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까지 나와주면서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네. 날씨만큼 좀 추워졌다라고 맞아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들마다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 효과를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검사 장비 업체라든지 그쵸.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너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대신에 재료나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받아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또 다음 주까지는 실적 장세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슈 체크들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토마토 증권 통해서 도와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또 들어가실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힌트들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테마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를 한번 제외하고 본다면 뭐 빈대라던가 폐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걸 또 포착한 게 무슨 기법이다? 천개 기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천개 기법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나 지금도 개별 종목 장세고요. 순환매 테마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순환매 테마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포착을 하는 게 바로 이 천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개 기법의 메커니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종목 토론박을 들어가 보니까 좀 하락한 종목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아, 세력들 진짜 꼴 보기도 싫다. 오늘도 장난질이다.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세력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녀석들만 나타나면 내 종목은 하락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셨던 네. 분들 너무너무나도 많을 거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천개 기법은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하냐?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뭐 내 머릿속에 놓고 내가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까지는 소화 기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바로 천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들이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천개 기법을 내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와서 받아가서 어떻게 적용시킬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포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자,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패턴들을 보면요. 항상 시장에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 구간에서 몰래 이렇게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티가 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호재를 막 뿌려 대겠죠. MOU 체결이라든지 뭐 공급 계약 체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을 뿌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상승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라갔을 때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천개 기법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급등 바로 직전에 매수 타이밍을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급등 직전에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수 네.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단이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계단에 캔들이 닿으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한국 무브넥스, 현대바이오, 반도체에 좀 유명한 종목인 한국 무브넥스와 그리고 현대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요즘 핫한 흐름을 보여줬던 두 가지 종목, 두 가지 업황의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뭐 HTS를 보면 뭐 상한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 계좌는 막 울고 있는데 그쵸. 상한가 간 종목들은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거나 이 종목 누구는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배가 굉장히 맞아요. 아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진짜 내가 저점 매수 좀 제발 해봐서 고점에 한번 팔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오늘 천개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기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 다 잡아갈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계단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캔들 하단에 보시게 되면 빨간 선 그리고 보라색 선, 검정색 선 이 선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계단은 이 제일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에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둥이 떠졌다라는 의미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력들이 매집했다라는 신호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둥 하나만으로 세력들이 1차적인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포착을 하시면 되고 네. 그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돌파해주고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매수가가 5,000원 정도 부근이에요. 자, 5,000원 부근에서 어디까지 상승했죠? 9,400원 부근까지 무려 9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네. 있었고 뉴스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뉴스 이전에 내가 미리 매집을 하고 뉴스에서 이제 팔면 돼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역시나 손절 라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 내가 손절 라인을 원칙 없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드리는 게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도 안전벨트 꼭 매고 하시죠. 혹시 일어날 위험을 그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절은 짧게 가져가시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1000개 기법의 포인트고 매수 타점 정확하죠. 손절 타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캔들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 시에는 과감 없이 손절을 해주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둥이 2개나 떠졌죠. 떠준 이후에 우리는 매수에 과감히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가 네. 갑자기 거래량 타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 이후에 41,200원까지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을 해줬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고 언제 손절해야 될지 아직도 머리 너무너무 아프시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1000개 기법 다 드릴 테니까 테스트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가서 뭐 음식을 살 때도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고 네.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받아가시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는 이 1000개 기법으로 세력 따라서 저희도 상한가 한번 찍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청계기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청계기둥이 딱 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바로 파라텍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오늘도 25%까지 좀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이 종목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더 갔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네.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이 파라텍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구 제조 및 소방설비 시공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산불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시장에 조금 소외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차세대 소방 로봇 보급 속도 낼 것 이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AI 스마트 소방 로봇 개발 부각을 그쵸. 받으면서 이 재료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다란 말이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매물대를 잘 뚫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 저항선 역할을 했던 게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 다음 매물대 두꺼운 부근까지는 너무 쉽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 그림이 그쵸. 바로 나와줬다란 네. 말이죠. 자, 그래서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세력들의 매집은 굉장히 좀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천계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해줬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과감히 매수에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계단을 밑꼬리는 달아줬지만 역시나 이탈은 해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고 설사 손절이 난더라도 5%에서 10%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 한 번 상승할 때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금지라는 건요. 결국 재료가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에 재료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네. 하면 한 번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 여러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눌려주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게 되면 네. 저는 추가적인 한번 상승 모멘텀이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25%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까지는 이미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윗꼬리가 매물대 윗부분에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기다리시고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 추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마다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테마주입니다. 폐렴 관련된 종목이 오늘 한국인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한국인이 이 폐렴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라는 이슈가 한 가지가 터지면서 조금 우려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메디아나가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면서 15%까지 급등을 해줬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은지 폐렴 관련된 종목하면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주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그쵸. 같은데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마이코플라즈마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쭉
쭉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것 같지만 막 하락했다 다시 한번 눌림목 맞아요.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까 굉장히 포인트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천계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타점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또 뉴스가 이렇게 부각이 그렇죠.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 보여줬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좀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 그 눌림목 구간을 포착해내는 게 사실 주식 실력이거든요. 하지만 이 실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요. 이 천계기법의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이 호흡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없었던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테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내가 언제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한번 1000개 기둥이 떠졌어요. 그때도 RSI 과매도 구간에서 1000개 기둥이 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다. 그래서 1차적인 상승 구간이 나와줬고요. 재차 상승한 이후에 상단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점 이탈해주면서 개미털기 구간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1000개 기둥이 떠졌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메디아나 뭐 폐렴 관련주 언제 들어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죠. 네. 이 기둥 하나로 이 매수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1000개 기둥을 통해서 미리 매수만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쭉 가져가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22%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위치에서 사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건 항상 지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내려가줘서 횡보할 때 매수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참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원리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원리 원칙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000개 기법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개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원리 원칙이 되어드릴 텐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차트에 그대로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C넥스부터 한번 저희가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에 추천해주신 종목이고 이게 목표가가 3만 원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3만 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11월 8일쯤에 좀 고점이 나왔어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 종목이 전 좀 놀란 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하죠. 워낙 이제 좀 적자를 많이 보던 기업들은 이렇게 한번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영업이익 숫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역시나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실적에 좀 이렇게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재료도 가지고 있으나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재료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없고 주식 종목 2,500여 개의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꽂히면 사실 그 종목밖에 안 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오늘 방송도 보시면서 종목 발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종목 발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히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종목에 내가 매진해서 이 종목에 막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좀 시야를 넓히셔라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라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모듈 하면 역시나 자율주행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물론 뻔하죠. 일자리 관련, 그리고 저출산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갔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괜찮다. 그래서 좀 스윙 투자로도 저는 MC넥스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상승의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그때도 항상 그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0개 기법을 좀 활용하는 팁을 드리자라고 네. 한다면 역시나 보조지표인 RSI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1000개 기둥이 떠주게 되면 확률적으로 승리할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RSI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지게 되는데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매도 구간 이후에는 보통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 시점에서 1000개 기둥이 떠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쭉쭉쭉쭉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물대 두꺼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주가가 조금 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매물대 부분은 저항선이자 뚫어주게 되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계단만 밟고 나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MCX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매도 구간이 또 있고요. 1000개 기둥이 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벽한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 추가적인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입니다. 오늘 상담에서도 그리고 어제 상담에서도 게임주가 사실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저희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또 위메이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의 흐름이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플레이 위드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목표가 소폭 좀 아래에서 멈췄거든요. 이 종목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플레이위드 제가 이제 게임주를 그래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게임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주식장이 어르신분들도 그러잖아요. 뭐 게임하면은 누가 뭐 이렇게 게임을 하냐 공부나 중독 하지. 이런 얘기만 떠오르니까. 중독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이런 느낌들이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게임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황 쪽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쵸. 알아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즌 지난 이후에는 실적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굉장히 하락 추세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지스타에서 신작 기대감도 굉장히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재료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임 종목들이 뭐 실적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실적 위주로 보는 것도 좋고요. 이 1000개 기법, 세력들이 매집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종목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게임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플레이 위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공급하는 회사고요. 로안 온라인이라든지 실 온라인, 로안M, 실M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대다수의 많은 이 구매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이 출시 기대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1000개 기둥이 2개나 떠졌다란 말이죠. 특히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이 1000개 기둥이 2개나 떠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양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부근과 하단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졌고요. 그리고 저항선 부근도 지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선만 제대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부근을 돌파해주냐, 돌파해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당 부분은
얼마든지 돌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대 형봉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까지 실린다라고 하면 공매도 금지의 영향에 힘입어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역시나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스타 기대감과 함께 공매도 영향으로 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주 중에서 플레이 위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리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젠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이 종목을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팜젠 사이언스는요, 제네릭 약과 인하 이 이슈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네릭,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특허를 냅니다. 자, 특허가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설계도대로 내가 복제 약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복제 약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팜젠 사이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네릭 약과 제네릭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팜젠 사이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화기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염증 성장 질환 치료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로도 엮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네.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11%까지 좀 급등세를 보여줘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윗꼬리를 근데 좀 달면서 거래량도 좀 터진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요? 제가 이제 오전장에 이 청계기둥이 뜬 걸 보고 이제 포착을 해냈는데 네. 시간으로 너무 올랐어요. 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천계기법 미리 받아가셨던 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팜젠 사이언스 보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뜨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가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천계기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릴 때도 있지만 단기간에 상승할 와.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청계기법 꼭 받아가셨으면 오.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상승분을 총 보면 벌써 3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다 보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천계기둥이 가장 과거에 떴을 때 보시게 되면 역시나 천계기둥 떠준 이후에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네.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막 5,000원, 6,000원 부근에서 9,000원, 8,0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 종목을 한 번에 그냥 놔주지가 않는 네. 거예요. 한 번 세력들이 수익을 받죠.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매집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역시나 매집봉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의 거래량이잖아요.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청계기둥 떠졌죠. 그 이후에도 상승 구간, 내가 10% 20% 먹을 수 있는 구간 분명히 나와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는 여기서 좀 해먹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좀 티가 나지 않을까 해서 완벽히 저점까지 밀어주면서 개미들을 다 털어내버렸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 증거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큰 모습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도 작게도 쌍바닥 패턴이 나와줬어요. 완벽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천개 기둥이 떠졌기 네. 때문에 오늘 굉장히 올라가 줬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렇죠.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팜젠 사이언스 매도 타점, 눌림목 매수 구간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초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네네. 거죠? 네, 좋습니다. 팜젠 사이언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미리 준비하신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 오시는 동안에 시간의 거래를 확인하신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가서 맞습니다. 다소 아쉬운 종목입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팜젠 사이언스 대박 저도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 좀 진입하시
접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오셈입니다.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SSD, 하드디스크, 컴퓨터로 보면 용량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엮일 수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AI 쪽이랑 관련된 클라우드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HBM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테스트를 마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오셈이 이런 검사 장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4세대 SSD 검사 장비에서 이제 5세대 SSD 검사 장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바뀐다라는 건 새로 만들어야 그쵸? 된다라는 거죠. 매출 증가의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닝 때 얘기해 주신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게 반도체 종목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계 기법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환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가장 과거에 2,880원 부근에서 6,700원까지 거의 3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었다라는 거고 매집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상승했을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구간에서 거의 뭐 2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떠준 천계기둥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마감을 했죠. 네.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 천계기둥 때 우리가 매수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손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수익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도 역시나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천계기둥이 떠졌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과감히 매수? 매수를 하면 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없다라는 거, 아직 세력들이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더 해먹겠다. 네. 네오셈 종목에서 한번 내가 수익을 더 올려보겠다라는 근거기 때문에 우리도 세력의 등에 업고 뉴스나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995원 세 번째 계단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두꺼운 부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탄력성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로 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오셈까지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실 이번 주에 월요일이 조금 반짝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역전의 승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인가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을 빼고는 쭉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도 천개 기둥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중 정상회담과 지스타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